아미노산 유사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 아미노산 유사체를 드시면서 효과가 있구나 이런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가정의학 전문의 이경실입니다. 오늘은 만성 콩팥병 환자분들의 저단백 식사에 대한 이야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동영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산의 범일연세내과 이동영 원장입니다. 세 번째 시간인데요. 아미노산 유사체를 복용하면서 저단백식을 하는 그런 방법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장학회에서 항상 저단백 식사 그리고 초저단백 식사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할 때 구체적인 방법을 대부분 모르시기 때문에 오늘 그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아미노산 유사체라고 하면 굉장히 생소하실 것 같은데요. 아미노산 유사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아미노산과 비슷하게 생겼는데 우리 콩팥에서 노폐물로 처리해야 되는 이 질소 부분을 없앤 아미노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질소를 없앤 이런 물질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음식으로 들어온 질소를 재활용을 해서 몸속에서 아미노산처럼 작용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이 아미노산 유사체를 처음 들었을 때 너무 매력적이라고 생각한 부분이 많은 만성 콩팥병 환자분들이 단백질 섭취를 줄이는데 문제가 필수 아미노산 섭취까지 줄어들면서 다양한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필수 아미노산은 우리 몸에서 합성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외부에서 들어가야 하는데 이 필수 아미노산을 채우다 보면 또 단백질 자체를 많이 먹게 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네, 필수 아미노산이 없으면 어쨌든 간에 우리 몸의 근육이나 장기들이 제대로 기능할 수 없게 되죠. 특히 콩팥 기능이 저하된 환자들한테는 더더군다나 이 필수 아미노산이 중요합니다. 또 머릿속으로는 만성 콩팥병 환자분들이 저단백 식사를 하시면서 필수 아미노산을 이렇게 알약으로 넣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연구로도 그런 게 증명된 게 있을까요? 네, 2016년도에 제이슨, 그러니까 미국 신장학회지에 발표된 연구를 보면요. 만성 콩팥자분들에게 한 15개월 정도 케토 아날로그 아미노산 유사체와 초저단백 식이를 병용한 결과를 보니까 그렇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서 투석을 시작하는 시기를 평균 12개월, 1년을 늦출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 보니까 하루에 체중 1kg당 0.3g의 단백질을 섭취를 하고 여기에 체중 5kg당 케토 아날로그를 하나를 복용하도록 해서 연구를 진행했거든요. 그래서 이 연구 결과를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투석 시기를 늦추는 효과 외에도 단백뇨를 줄여주고요. 인대사를 개선시키고 심지어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키는 이런 부수적인 효과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연구에서는 12개월보다 더 긴 16개월까지도 투석 시기를 연기를 시켰다는 그런 보고도 하고 있죠. 네. 그럼 체중 5kg당 한 알이면 대략 60kg이신 분들은 하루에 12알 정도를 드시게 되고 그럼 아침, 점심, 저녁 4알 정도씩 드시게 되겠네요. 근데 문득 생각에 투석을 1년 늦추는 게 막 그렇게 매력적으로는 안 느껴지시는 환자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1년이라고 안 하고 12개월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사실은 혈액투석을 가정을 하면 일주일에 3번, 월수부터는 화목토 일주일에 3번을 병원에 가서 투석을 받으셔야 되고요. 그 시간이 4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일주일에 12시간을 병원에서 보내시게 되고요. 이걸 1년으로 환산하면 병원 내원 횟수가 한 180여 회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시간으로만 환산해도 굉장히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본다 그러면 충분히 의미 있는 수치라고 보이죠. 그렇네요. 거기다가 이틀에 한 번꼴로는 병원에 가셔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일정 계획을 못 하시는데 그것만 좀 줄여도 여행도 가고 가족분들이랑 좋은 시간을 보내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15개월을 하셔서 12개월을 연장한다고 하면 기간이 늘어날수록 또 연장할 수 있으니까 어떤 분들은 아주 좋은 옵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3개월 차이가 결코 작은 게 아닙니다. 그렇네요. 네. 그러면 이 아미노산 유사체를 드시면서 내가 진짜 이게 효과가 있구나 이런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일단 외래에서 환자분들 뵙게 되면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환자 본인이 느끼는 어떤 삶의 질의 향상, 또 본인이 이제 컨디션이 어떻게 되는지, 또
일상생활에서의 기능이 실제로 향상이 되고 있는지를 문진을 통해서 확인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또한 이제 임상적인 여러 가지 결과치들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콩팥 기능 점수 확인을 위해서 피 검사를 통해서 크레아틴 수치를 측정을 한 다음에 네. 이 수치를 바탕으로 사구체 여과율, 콩팥 점수라고 제가 말씀드린 네. 이런 사구체 여과율을 계산을 해서 현재 콩팥 기능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을 하는 거죠.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환자분과 치료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방금은 이제 만성 콩팥병이 있는 분들이 투석 시기를 늦추기 위해서 드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이게 결국 필수 아미노산이 들어온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혹시 투석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까요? 네, 투석하시는 분들에게도 이런 케토 아날로그를 병용한 식이요법이 영양 상태를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환자분들한테 골밀도 또는 골대사 조절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보고도 있고요. 전신염증이 감소하고 콩팥 기능이 더 악화되는 것을 예방해 준다는데 굉장히 유용하다는 그런 보고들도 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투석을 하시면 또 어려운 점이 다시 단백질을 많이 먹으라고 들으시거든요. 네. 그러면 그때는 또 이전에 안 드셨던 게 습관이 돼서 충분히 많이 먹기가 어려운데 그럴 때 좀 활용하기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원장님께 아미노산 유사체를 활용하는 장점과 필요성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는 아 그래 그러면 이 약을 먹으면 어떤 효과가 있겠구나는 아시지만 그렇게 해서 초저단백 식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너무 헷갈리고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서 다음에는요 제가 초저단백식을 어떻게 하루하루 실천하실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여튼 굉장히 중요한 단백질 시기에 대해서 특히나 만성콩팥병 환자들이 이런 단백질 섭취를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데 네. 오늘 소장님 영상을 통해서 또 좋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성 콩팥병 병이 있지만 없는 것처럼 즐겁게 지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요. 식사 방법에 대해서 잘 배우시고 실천해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초저단백 식사와 아미노산 유사체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